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오붓하게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RBK 투자증권연구부 박근영 부장 오실 거고요. 헤르메스타 하차한 본부장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이야기 본부장님과 해보도록 할게요. 1위부터 5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궁금하실 키워드가 아래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 PBR주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 질문 이거 어떡하죠? 많이 들으셨죠? 네. 지금 딱 이 시간 1시 50분에는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와, 이렇게 되면 오전장의 조정이 기회였던 걸까요? 어떻게 저희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너무 그렇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잔파동을 모두 다 저점을 맞춰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서의 그 흐름만 잘 잡아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중요한 거는 조급함을 버리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흔들렸었던 부분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을 견인했었던 트리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 이제 비차익 순매수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3거래일 동안에. 근데 오늘은 좀 일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유의미하게 좀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 거래와 좀 연동이 될 수 있는 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수급 이탈이 좀 상당히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결국엔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얼마나 더 강해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핵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9,235억 정도 지금 매도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이게 선물에서 순매도가 강력하게 나오게 되면 기관에서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에서 같이 따라 나오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관에서 6,482억 원이 매도가 되고 있는데 금융투자에서는 거의 8천억 원 이상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PBR 관련된 이슈가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 이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약간의 좀 이렇게 변수는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너무 격하게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력이 나온 부분에서는 좀 일부 차익을 하시면서 수익을 확정을 지으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되게 궁금한 건 요즘 장 역시 수급장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수급장의 특징이라 하면은 그 흐름에 따라붙지 못하면 그 소외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 수 있다라는 점인데 네. 앞서 프로그램 쪽에서의 이야기도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작게는 변동 요인의 외국인이 대비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위를 보고 있는 게 아직은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만약에 비중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저 PBR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PBR 얘기가 나온 지 벌써 한 4, 5거래일 정도가 지났고 그때 지수가 이제 2,450선부터 그러니까 2,450선을 강하게 깨지 않게 된 주 요인들이 지금 상승을 좀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의 시장 라인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수에 거의 한 150포인트를 끌어낸 게 일단 저 PBR인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고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이미 밑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 고점에서 조금 들어간다라는 거는 리스크 부분이 좀 상당히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의 조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뭐 평가가 낮게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지수를 이제 밴드로 잡아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눌리고 거의 다 회복이 나온 상황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고점에서 11% 정도 조정 나온 다음에 아직도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코스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특수한 이런
특정 몇 산업에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몰려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산업군들이 대부분의 업황들이 좀 좋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수의 하방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피가 이런 저PBR에 대한 영향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코스닥도 같이 끌려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좀 주가가 위에 올라와 있는 쪽을 보시기보다는 아래쪽에서 하시는 게 좀 대응하시기도 훨씬 더 편하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기도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지금은 위에 있는 말을 타시기보다는 좀 아래에 내려와 있는 쪽에서의 기회를 포착을 하시는 게 더 낫다. 물론 코스닥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저PBR에 대한 부분을 놓아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저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내가 못 찬 버스는 쳐다보지 않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미 못 탔잖아요. 못 탔는데 지나간 버스를 계속 타려고 애를 쓰면 탈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거는 보내주시고요. 또 다른 이슈, 또 다른 테마가 다시 오기 때문에 성급하시면은 항상 좀 좋지 않은 의사결정이 되고, 그게 이제 발목이 잡히면 그 자금들이 못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와도 보여도 못 먹는 그런 그림의 떡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못 잡았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음 거를 잡을 노력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본부장님, 요것만 짧게요. 사실 코스닥을 본다 하면 결국은 또 2차 전지가 살아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물음표가 붙고요. 그리고 앞서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뭐 어디서는 2월 중순에 뭐 세부안이 나온다, 어디서는 말에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좀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닐까? 2차 전지까지 봐야 되는 건 아닐까? 코스닥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움직여줘야 코스닥 지수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네. 것은 맞는데요. 지금 이미 지수가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2차 전지가 오르지 않더라도 실적이라든지 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좀 강한 이슈가 있는 쪽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수 자체도 어쨌든 코스피가 상승이 되면 코스닥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는 게 더 낫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론 코스피가 지금은 훨씬 더 확률도 높고 의사결정 하시기에 좋고, 그다음에 실적도 뒷받침이 되어 있으니까 뭐 물려도 발목 잡혀도 조금 더 지켜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부분을 너무 노리고 들어가셨을 때 좀 타격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게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낙폭이 과대가 된 쪽으로 보시면 의사결정 하시기가 편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하니까요. 다음 타자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음 타자 어느 쪽이 될까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위 키워드 저희 살펴봤고요. 사실은 4위 키워드에 이 이야기도 들어가긴 합니다. 4위 키워드 자동차인데요. 저PBR 키워드는 끌고 올 겁니다. 이 4위 키워드부터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부장님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늦진 않았어요. 지금 딱 4위 볼 거거든요. 자, 그럼 부장님께 숨 고르셨죠? 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 저PBR에서 같이 볼까 하다가 자동차를 따로 떼어봤어요. 왜냐하면 기아랑 현대가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전략에 대한 힌트를 지금 받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현대 기아의 PBR은 과거 본질 대비 굉장히 할인된 건 맞았죠.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 때문에 뭐 은행주도 그렇고 오늘 뭐 자동차 관련주도 그렇고 현대차가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기아가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기아도 다시 지금 빠르게 올라오면서 네. 수급이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다라고 말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시 오늘도 보면 저 PBR 관련주 중에 뭐 대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금융, 그 다음에 자동차, 요 두 가지가 또 약간 수급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현대차는 굉장히 모습이 좋습니다. 물론 뭐 기아는 먼저 신고가를 갔고 현대차는 이제 그 뒤를 따라간 거기 때문에 키 맞추기 삼으면서 뭐 그런 거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보면 지금 현대, 기아, 현대 모비스 세 개가 PBR이 0.6배 정도 이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과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ROE를 이제 따져봤을 때 ROE가 10% 이상 나오게 되면 현재 좀 더 PBR은 올라가도 된다라고 일단 보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다만 뭐 일정 부분 할인율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뭐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숫자 기준으로 현대차 PBR은 24년 예상 ROE와 유사한 성과를 기록했던 2015년, 16년 그리고 22년 수준의 PBR이 80% 정도까지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제 똑같은 수준으로 가려면 한 20% 정도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있는 걸로 볼 수는 있는데요. 기아 PBR 같은 경우도 24년 예상 ROE와 유사한 성과를 냈던 14년, 15년, 21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기아는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아는 좀 목에 작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수준이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약간의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제 현대차가 조금 더 올라간다 봅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뭐 자사주라든지 소각 문제,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시세에 반영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큰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은 모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배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가 특히나 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역시 새로운 자사주 매입 소각 가능성에 대한 존재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네. 지금은 기아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들이 대부분 정부가 소각을 아주 필수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등등이 소각 이야기를 꺼냈고 현대백화점 등도 지금 상당히 대규모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또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현대차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승계 작업이 그러니까 마무리되지 않은 네. 시점이니까 기아가 항상 아우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가 어쨌든 지배구조 쪽에는 조금 더 기아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포커스가 현대차에 있고,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오늘은 기아보다는 현대차 쪽에 좀 더 좀 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자사주 매입 소각이 동행했기 때문에 6년 만에 그룹의 지배구조 개폐가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오늘은 현대차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기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대차 24년 ROE 9.5%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과거 현대차는 10% 이상 ROE를 실현하면 거의 이제 한 배 이상의 PBR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게 2009년부터 14년 사이에 한 배를 넘어섰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보유 현금액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현대차가 새로운 어떤 자사주 매입이 한 5조에서 6조 정도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좀 더 이야기되고 그럼 PBR이 한 배 정도는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현대차는 조금 더 룸이 남아있다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아보다는 오늘 현대차가 좀 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아 혼자, 현대차 혼자 튈 수는 없겠죠. 근데 기아 같은 경우도 장중에 3% 이상 막 빠지다가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거 보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아직도 저 PBR군의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대한 수급은 좀 쏠리고 있다 보이고요. 근데 결국은 이 부분에서 얼마나 더 수익을 낼 것인가 문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죠. 물론 금융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평가하기 전에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고 이 부분들이 수급이 쏠리고 있는 점이 지금 이제 신재사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잘못하면 또 과거처럼 굉장히 저 PBR로 환원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겠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컨셉으로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5월에서 6월 정도에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을 거예요. 그때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정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군요. 지배구조 이슈까지 지금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차원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본부장이 앞서 저희 저PBR에 대한 키워드 언급해 주셨을 때 버스가 떠났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언뜻 채팅창을 봤더니 그러니까 VIP 버스 타야지, 택시 타야지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십니다. 똑똑하시네요. 현대차. 네. 기아가 네. VIP 버스나 택시 같이 한 발 늦었지만 추가적인 탄성을 가져줄 종목이라고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탄성이 워낙 좋아서였죠. 뭐 현대차랑 기아는 뭐 사실 지금 시점에서 좀 올라타시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도요. 네, 왜냐면은 현대나 기아가 뭐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 전으로 가지 않으면 신고가고 뭐 사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아직 그 전고점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세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강하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정말 이렇게 무거운 자동차가 실적 기반으로 그리고 이제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또 매도 심리가 일부 또 작용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오히려 좀 뒤늦게 쫓아가려고 한다면 자동차 부품주에서 일부 안 오른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서현이와는 급등이 나왔지만 네. 뭐 SL이나 화신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못 움직였거든요. 뭐 그런 종목을 보시던지 아니면 요번에 오늘 또 건설기가 오르긴 했지만 건설기 같은 경우도 PBR이 뭐 0.6배 수준인데 뭐 PER 같은 경우는 9배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는 산업군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PBR이 낮은데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서 주가가 안 움직인 것들을 계속 찾아놨다가
그걸 미리 선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기에 주목을 할 때 그때 이제 쫓아 들어가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려고 한다면 지금은 관망을 하시되 이제 정부 정책을 확실하게 보고 기업들이 그런 안들을 수용하고 정말 이제 밸류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나왔을 때 이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종목을 그때 선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명확한 발표도 안 나왔는데 일단은 일본이나 이런 또 사례가 있으니까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무겁다는 안 움직인다는 자동차도 이만큼 올랐는데 거기에 올라타는 것들은 뭐 대부분 금융지주 쪽도 30-40%씩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올라탄다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론 지금 들어가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2% 3%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하방 맞으면 20-30%가 맞을 수 있는데 상승폭보다 하락폭이 작을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꼭 들어가야 되냐라는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신다면 좀 좋은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지나갔다라는 버스 얘기를 한 거는 이미 사실 첫 스타트는 어느 정도 한번 끝나가는 그런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확정이 나오고 우리가 또 추가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추가적인 이제 기대감과 수급이 쏟아질 수 있을 때 오히려 그때 포인트를 잡으면서 좀 기다리시는 것도 그건 이제 VIP 버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만 짧게요, 본부장님. 보유자분 기준으로는요, 기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전고점을 뚫어냈다라는 관점에서 보실 것 같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고점이 남아있잖아요. 289,000원. 그 룸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벤트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유자분들의 최선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뭐 일단은 뭐 조금 더 상방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오랜 기간 발목이 잡혀 있으셨기 때문에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뭐 저는 적어도 한 20% 정도라도 일단 수익을 좀 확정을 지으면 마음이 좀 편하네요. 그러니까 100% 다 들고 가서 끝까지 이제 머리 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팔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게 그냥 엑셀 시트 켜셔가지고 그냥 5번, 10번만 나눠서 그냥 가격 좀 변동 나온 걸로 해보시면은 항상 분할 매수로 했을 때 수량이 더 많이 쌓이고요. 분할 매도로 했을 때 수익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끊어가는 그런 좀 습관을 들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상방룸은 충분히 남아 있기는 하고 실적이 정말 제대로만 반영이 된다면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오일선과 이격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단기 물량 출회에 대한 부분들은 꼭 염두를 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변동 있는 요인들 그리고 최근의 핵심 키워드 4위, 5위에서 좀 이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반대쪽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반도체 날아갔습니다. 물론 흔들릴 때 우리가 견조한 적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 불안정한 이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AI 이야기해 볼게요. 박근영 부장님, 우리에겐 당분간 기회가 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요? 바닥 잡히기가 뚜렷하게 안 나오고 있어서요. 미국과 차별화된 움직임 당분간 2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예, 뭐 IT 쪽을 보자면 미국하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너무 달라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냥 편하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미국 빅테크들이 실적이 어땠나요? 대부분 서프라이즈 했죠.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적자 구조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다소 좀 실적이 뭐 4조 원대 이상까지도 막 이야기되다가 2조 8천억으로 이제 4분기가 좀 좋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실적을 놓고 주가가 움직이는 회사들은 아니에요. 서프라이즈 발표할 때 오히려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하고는 좀 달리 국내 회사들의 어닝은 조금 저조했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국내 바이오나 뭐 그다음에 뭐 반도체 쪽에 좀 보는 것들은 경기 선행 지표 관련해서 많이 봅니다. 뭐 그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모 증권사 또 리포터 애널리스트 분은 이렇게 경기 선행 지표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여러 가지 뭐 선행 지표, 그다음에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반도체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동행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당장 뭐 분기 실적에 똑같이 맞물려서 주가들이 오르내리고 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 지표들을 주로 보는데
있는데 작년 2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의 호전을 이끌었던 경기 실행 지표들은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 4분기, 22년 4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 전체적으로 선행 지표를 반등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이 실적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닥론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호황을 이루면서 올라왔죠. 근데 일부 경기 실행 선행 지표가 약간 다시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잠깐 흘러나옵니다. 그게 오늘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업황에 대한 우려를 약간 불러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반도체 주가를 약간 후행해왔던 OECD 경쟁 선행 지수가 작년 23년 12월 현재 100.4까지 올라오면서 14개월간 연속 상승세 지속했어요. 근데 보통 OECD 경쟁 선행 지수 상승 사이클의 평균 지속 시간이 14개월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이진 않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더 길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OECD 경쟁 선행 지수 사이클의 상에 한 사이클 어느 정도 좀 상승 사이클 조금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시 조금은 둔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오늘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다 지금 한국의 반도체 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IT, YY 수요라든지 증감률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크레딧 임펄스라는 선행 지표 이런 것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지표인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IT 수요, YY 증감률도 중국 경기 선행 지수 증감률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국 경기 선행 지수가 증감률이 20개월 정도 상승한 후에 지난 12월에 약간 하락 반전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저효과까지 사라지는 24년에 중국 IT 수요 증감률이 상승세가 조금은 지금 단기적으로 주춤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일부 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 또 주가는 하이닉스가 이미 주가가 꽤 올라서 신고가를 냈고 그다음 PBR 2배까지는 아니어도 제법 많이 올라왔죠. 밴드상으로 하이닉스는 2배 정도 오면 거의 꼭지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근데 삼성전자가 HBM에서 좀 처지니까 덜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경기 선행 지표라든지 이런 유동성 지표 때문에 좀 주춤거릴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나오고 실적이 어닝이 조금은 주춤했다는 거고 HBM 관련된 후속적인 것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제 HBM3 같은 경우는 들어간다 말이 나오는데 3E가 지금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들어가고 삼성전자는 하반기 이야기 나오죠. 그럼 4부터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가봐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제재를 한다 어떤다 이야기 나오면서 HBM 칩이 중국으로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이야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또 PBR이라는 어떤 저 PBR 관련된 테마가 또 되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섹터들, 기존의 비인기 섹터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 소매, 자동차, 금융 뭐 이런 쪽으로 막 자금이 돌다 보니까 지주사까지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마구잡이로 사서 끌어올릴 만한 그런 수급들이 별로 없다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고 소부장들은 이미 저 PBR 테마에서는 완전히 비싼 종목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차익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실적이 완전히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은 또 그 사이에서 튀어오르는 종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업종 섹터가 지금은 아마 저 PBR 테마가 주도를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분산이 되고 아까 약간의 경기 선행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되는 과정에서 조금 저점을 잡는 그런 국면을 좀 가지 않을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낙관론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5년도는 굉장히 좋아질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1, 4분기 정도의 바닥론이 또 나오면 아마 하반기 25년을 보고 주가들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리서치인데 1분기 정도를 삼성전자를 포함한 저점 매수 기회로 또 본다는 리포트를 또 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여유는 다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조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조금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AI 소프트 관련해서 좀 작은 중소형주 위주로 봐주세요. 그런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서 비중을 확보하신 분들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금 장에서의 흐름을 체크를 하셔야 될까요?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HBM 같은 경우는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소부장이나 뭐 소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뭐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24년 이제 1분기가 바텀이라고 또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관련된 부분들도 그냥 두시면 다들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 턴이 빠르게 오지 않으면 기간 조정 자체가 굉장히 좀 길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비중을 확대하시는 시나리오를 세우셔도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손절로 너무 대응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왜냐면 어차피 산업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의 뭐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심해지고 자신의 시나리오에서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지켜줘야 되겠지만
그런 이제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무 굳이 무리하게 이런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이제 산업자치 부분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비중 확대와 또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좀 낚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소프트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샘 올트만 뭐 GTP4부터 시작해서 또 다양한 기업들의 이런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뭐 GPT 스튜디오나 이런 쪽에서도 결과적으로 AI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조금 기회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된 종목군들도 주가가 뭐 이제 이런 소재나 장비단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기에 따라서는 좀 한 번 정도는 끊어 주시고 주가가 내려왔을 때 소프트웨어 쪽은 다시 잡는 식으로 좀 이제 반도체 쪽과는 약간 좀 궤가 다르게 시나리오를 세워보시는 게 좀 낫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뒤늦게 쫓아갔을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어려운 국면에 다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내가 못 잡고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보내주시는 그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맞으나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반도체 중소형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속도 내서 2위, 1위 간략하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2위는 개별 종목 각계 전투 가파르게 나오는 제약바이오입니다. 본부장님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대장주가 뭐 잘 간다라는 시각으로 이쪽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임상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쪽은 연일 상한가 행렬도 나오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작은 중소형주, 임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에 제약바이오 포커스를 조금 맞춰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지금은 제약바이오 좀 떨어진다고 진단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저는 여전히 조금 이런 소형주 임상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여전히 대형주 쪽에서의 뭔가 이제 실적 성장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오늘 이제 급등 나온 종목군들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야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조금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 임상에 대한 삼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종목을 뛰어 들어간다? 그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임상과 관련된 쪽은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점, 그리고 연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제 뭐 상장 적격서 실사 검사라든지 해당 부분들을 진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단연 실적 베이스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동시에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더욱더 끌고 가도 된다로 저희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19% 수익권이긴 한데요. 조금 더 대형주 위주로는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힌트 좀 얻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책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그리고 저출생과 관련해서 계속 이슈화가 좀 되고 있는데요. 놀봄학교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관련 정책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정이 7일 하나 더 예고가 돼 있긴 합니다. 박근영 부장님과 정책 이야기 해볼게요. 정책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요즘장인데요. 일정 앞두고 있고 일정에 앞서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저희 랭킹5 정책조 할 때마다 대기하는 전략에 대해서 많은 힌트 주시기도 했는데 괜찮은 건지 지금 어떤 포인트, 관전 포인트로 들까요? 뭐 이제 총선을 앞두니까 뭐 선거용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뭐 지금 건설 관련된 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이슈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넓은 학교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데요. 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뭐 자녀 교육 관련된 뭐 이야기들은 항상 뭐 올해 갑자기 나온 건 아니죠. 언제 다 나오긴 했어요.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너무 진지하게 이쪽 관련해서 이게 뭐 완전히 올해 바뀔 거야. 뭐 교육이 완전히 개혁될 거야. 아니면 뭐 아이들 키우는 것에 완전히 뭐 시대가 바뀔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었고 또 돈을 굉장히 자금을 예산을 많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바뀌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일반적인 테마성의 총선을 앞둔 어떤 테마성의 뭐 정부의 의지 이 정도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예산이 집중될 수도 있겠죠. 일정 부분 정부가 뭐 힘을 싣고 예산이 집중될 수 있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슈도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현실화되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느낄 때 뭐 교육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와닿는지는 또 다른 좀 이야기겠죠. 현실적인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선거를 앞두고 나온다면 뭐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엔젤 산업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나중에 열고 보면 엔젤 산업의 실적에는 별로 거의 뭐 영향이 없다 보시기 때문에 결국 기대감의 플레이로 그냥 트레이딩 관점 정도에서 수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더멘탈리 바뀌는 것은 크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테마의 논리로 대응하자라는 정책주에 대한 답변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랭킹5 지금까지 진행해봤고요.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닥 하창한 본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